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현주입니다. 오늘 인터뷰 텔라 제8회에서는 범죄학계의 프린스로 유명하신 명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염건웅 교수님 모시고 폴리스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민노총이 주도한 그 민중 총궐기와 같은 그런 시위가 불법 시위로 번지고 또 폭력 시위로 번지면서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곤 했는데요. 사실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집회라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일단 그 집회와 시위에 관련한 법률, 그러니까 집시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집시법에 일단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집회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위에 관한 그 규정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집회라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공공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이제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집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의는 사실 내려져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해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독일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규정, 그 정의가 내려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일단은 보면 그 미국 예를 좀 먼저 들어볼게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미법계 국가인데, 그 영미법계에서 이제 그 미국 수정헌법에서 일단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714년에 소요법에서 시작해서 1817년에 선동적 집시법, 또 1908년에 공공집시법, 1935년에 공공질서법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성문화해서 자유롭게 성문화한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합중국 의회는 종교를 창설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평화롭게 집회하고 고통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미국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그 명문화된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폭력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권이 발동을 해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회 시위의 개념에 있어서 폴리스 라인이 딱 있으면 그 폴리스 라인을 넘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사법권의 영역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법률에서 일단 그 정확하게 명문화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사실 생각하잖아요. 뭐 자유롭고 뭐 성적으로 개방돼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그 주도 국가인 만큼 오히려 그 자유를 갖고 있는 만큼 자기의 책임도 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집회가 시위로 발전했을 때, 네네. 집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한 장소에서 지금 목적을 지향하는 바인데, 시위는 이 집회가 이동을 하게 되면 시위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위 상황에서 뭐 갑자기 폭력행위로 변질되는 그런 부분이 많죠. 거기서 폴리스 라인을 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회에 대한 우리가 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통해서 중요한 기본권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집회의 자유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혁명 당시부터 굉장히 집회와 시위에 발달했던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 보장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이런 집회와 시위가 의사표현의 자유로부터 자유롭게 도출되는 것이다라고 프랑스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굳이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 집회를 처음에는 이제 금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늦게 발달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명문화시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집회 자유를 명시하게 되는데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 초안에서 집회 자유를 명시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시행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1949년 독일 기본법의 제8조에서 집회 자유를 이제 결국은 명시하게 되고 이제 법률로서 집회 시위의 그
명문화를 시킨 그런 상황이었죠. 집회와 시위에 대한 역사, 또 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시위나 집회 문화가 또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한국 사회에서의 그 시위라는 것은 불법 시위, 폭력 시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또 집회 만능주의, 또 때법주의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관련해서 지금 폴리스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폴리스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번에 이런 폭력 사태를 빚으면서 경찰 측에서 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혹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내린 바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이런 것들의 방침 내용이 상세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을 사실 그 일반 국민들께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폴리스 라인은 공공의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찰권을 최소한으로 작용하는 그런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폴리스 라인이 일단 집회와 시위를 하는 분들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지금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잘못된 인식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일단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민주노총 사건이었죠. 민노총이 주도한 그 민중 총걸기 사태 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문화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냐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군부 독재 정권이라든지 강력한 그 국가 권력을 갖고 있던 그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일단 사실은 좀 독재적인 그런 민주화에 반하는 그런 정치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던 그런 상황에서 결국 집회와 시위가 일어났고, 그런 부분이 계속 쭉 이어지면서 결국 집회 시위 문화가 평화적인 집회 시위보다는 좀 폭력적인 집회 시위로 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이 집회 시위가 결국은 여론을 주도하게 되고, 또 어떤 정책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집회와 시위의 문화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주장을 결국은 집회 시위로 인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시민의 권리와 자유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때 폭력으로 변질되고 이 시위가 마구잡이로 뻗어나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측에서도 성숙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테두리를 명확하게 하겠다. 폴리스 라인을 정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강제로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폴리스 라인을 넘게 되거나 그런 집회 시위 행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제재가 들어가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폴리스 라인의 개념에서는 그 시위대와 일반 시민과 경찰 간의 그 중간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역할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분리 역할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번 그 민중 총걸기 이후에 경찰청에서 이제 회의를 했죠. 강신명 경찰청장이 회의를 주도하여 각 경찰청장들과 회의를 했는데, 불법 집회 및 시위 대응 방침을 밝혔죠. 그래서 거기에 결국 이제 밝힌 내용은 뭐냐면, 준법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 방식을 보였을 때는 강경 진압도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폴리스 라인의 경찰에서는 일단은 결국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마라. 합법적인 선에서만 집회 시위를 용납하겠다라고 지금 일단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의 그런 특수한 역사적 발전 상에서 볼 때 공권력에 대한 그런 강한 부정하는 그런 의식, 그리고 반발심이 또 기저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런 방침에 대한 발표가 일부 시민들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아까도 집회에 대한 그 법적 명문화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좀 해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폴리스 라인에 대한 그런 해외 사례로도 있을 것 같아요. 폴리스 라인을 넘게 되면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좀. 특히 이제 미국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의 침범 위반 시의 그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그 일반적인 법 집행 방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권의 일종이라고 지금 폴리스 라인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폴리스 라인을 넘는 행위 또는 폭력적인 행위를 발생을 시킬 때는 법 집행의 권리를 위반하는 뛰어넘는 그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폴리스 라인을 넘는 행위를 했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했을 때 $1,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250 이하의 범칙금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는 일회용 수갑을 또 착용을 합니다. 그 일회용 수갑이 뭐냐면 아닙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된 수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갑이라고 하면은 보통 철로 된 쇠로 스테인리스로 된 수갑을 보통 착용을 하는데 미드에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그렇죠. 미드 뭘 보시나요? 많이 많이 보세요. 네. 미드. 저는 워킹데드 주로 보는데요. 저는 좀비 영화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수갑이라고 하면 일단 공권력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압하고 구속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수갑인데 철제 수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집회와 시위의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것을 범죄자로 확정짓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불법 행위를 한 건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철제 수갑이나 스테인리스 수갑을 사용하진 않고 플라스틱 수갑, 일회용 수갑을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을 일단 제압을 하고 구속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이라는 게 아니라 신체적 구속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거기에 또 1년 번호를 매겨서 체포 서류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사진을 또 기록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일단 범법 행위를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법적인 제재와 구속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당장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 거는 제 생각뿐인가요? 처벌은 할 수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집시법에 관련한 처벌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도 없었고 한마디로 그런 거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사실 내가 여기서 강하게 몽둥이를 쓰고 아니면 돌을 던지고 하더라도 일단 그 상황에서 제압은 되고 체포는 당하지만 그 이상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불법 행위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시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아주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시고 교묘하게 피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시위 가두시나 이런 데 앞장서고 계신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 이러한 경찰청의 지침이 사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공권력의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위를 하는 분들도 전문 시위꾼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돌을 던질 때 어떻게 던져라. 화염병을 던질 때는 무슨 각도로 던져야 된다. 경찰을 제압할 때는 거기 있는 팀장급 인원을 제압을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과 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주도하게 되면 당연히 폭력적 시위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럼 굉장히 특히나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 지나가던 행인들, 그리고 다른 가게를 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폴리스 라인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그런 시위를 하는 것은 정말 시민의 자유가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정해지고 또 그것을 넘어선다면 법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사회와 시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넘어서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폴리스 라인 제도 강화에 대해서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폴리스 라인이라는 것은 일단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일단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찰 작용 도구인데 여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사실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집회를 하고 있는 또는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대와 또
경찰과 또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서로 간에 그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평화적 시위에 있어서 폴리스 라인을 그 지정을 하게 되면 보통 평화적 시위대는 그 폴리스 라인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폭력적 시위로 변질되고자 하는 그 시위대들이 보통 폴리스 라인을 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경찰에서는 그 폴리스 라인을 지키는 그런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그런 시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도와주는, 경찰에서는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반대로 그런 폭력적이나 평화적 시위를 위배하고 폭력적 시위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명확하게 지정한 상태에서 미리 그 폴리스 라인을 넘었을 때 어떤 그 원칙을 정하는 부분을 시위대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리스 라인을 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제압 행동이라든지 진압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달라라고 고지를 명확하게 하고 또 주변에 뭐 언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언론에도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결론적으로 그 폭력 시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언론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미리 이 폭력적 시위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폴리스 라인을 지정을 했고 이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미 시위대에게 알렸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들이 만약에 폭력적인 행위로 변하고 폭력 시위로 변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압을 한다면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염건웅 교수님께서 폴리스 라인 제도에 대해서 재밌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그럼 저희 인터뷰 텔라는 다음 9회에서 더 유익하고 쓸모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